자, 본방 끝나고 바로 또 돌아왔습니다. 아, 오야, 벌써 14번째. 많이 됐네요. 많이 됐습니다. 내가 금방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오래 가네. 너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다, 진짜. 아니 사실 이게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오래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별게 없다니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딱 본방 이 유튜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들어오신 숫자가 이 총량이 확 늘었어요. 오, 이거 한 그러니까. 뒤로부터. 맞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그건 있어요. 방송에서 그 약간 비방용이라 못하는 걸 여기서는 말하고 저는 죄의식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사반 가족회의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아 이제 코너가 딱 준비가 됐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처음에 막 방송을 시작하다 이제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우리 좋네요. 원래 이래. 원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그 댓글 소개 들어가기 전에 왜? 그 뭐야 유튜브 하시는 거 네. 잘 안 되죠? 아직은 잘 안 되죠.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뭐 좀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아, 진짜? 좀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한번 싸우자는 거죠 지금. 갑시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좀 우리 가족 여러분 좀 많이 빠지셨지? 들어와 주세요, 빨리.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빨리 제가 들어와 주세요.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또 나가셨나 보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요. 자, 뭐 댓글 좀 소개해 드리죠. 네, 먼저 첫 번째 그 개물림 사건, 남양주 개물림 사건 관련해서 이거 배변을 확인해 보면은 사료 성분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 분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께서는 아까 안락사 문제가 또 불거졌었잖아요. 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 개를 풀어놓은 그 자기리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일단은 그 인근 농장 가서 뭐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대제 신문이라고 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사료 성분 검색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저 지역 사람들 그냥 먹을 거를 주고 막 먹고 그렇게 보통 일단은 제대로 보살핌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개 주인을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요.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개 저렇게만 보면은 뭐 그냥 순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 어쨌건 사람을 물어주는 개입니다. 그럼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물론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그래도 개가 뭔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유족 입장에서는 아니라고요. 그걸 왜 지금 이거는 제3자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뭐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유족 측에서 그래도 좋다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절대 아니고, 저는 사실 저번에 한번 언제였죠? 그 연예인 그 슈퍼주니어의 최선 그쵸, 씨 그 최시원. 예, 그때 그 한일관이라는 네, 그 음식점. 음식점 주인이 물려서 사망했던 그 사건도 저는 그때 그냥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는 걸 입법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뭐 아무리 동물권 보호해야 된다고 헌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동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본인 책임, 뭐 이건 제 책임,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 뭐 작별을 해야죠. 예. 맞아요. 이 기자 뭐더 네, 다음 사건으로 아까 그 빠루를 이용한 침입 사건 그래요. 있었잖아요. 그건 뭔지 지금 미스테리한 모르겠어. 사건이에요. 미스테리한 사건. 일단 이 나니님께서 의도가 궁금하다. 네. 우리 집에 와서 마늘이나 캘 것이지 왜 그 집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빠루로 하셨고, 마늘을 캐요? 네, 이게 프리엘님께서는 만약에 사람 만났으면 이거 인명사고 있었을 뻔한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의 빈집털이는 아닌 것 같아. 빈집털이에 빠루 들고 오는 거는 90년 초반에나 좀 하던 거지. 요즘 빠루 들고 빈집털이 하는 사람 뭐 있어요. 그렇죠. 다 이거 형광키 있고 CCTV 다 있는데. 예. 그러면 안 그러면 무조건 해를 가하려고 온 것 같거든요. 사람 있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뭐 그냥 문을 열었다거나 뭐 하냐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제 예언, 제가 예언을 하면 저 사람 가해자는 정신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제가 아까 이 살짝 얘기를 했지만. 기사를 쓴 취재 기자 정영재 기자에게 이제 따로 이제 좀 물어봤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이게 절도 사건, 절도 시도라고 보기에는 주변에 비슷한 일이 없었대요. 거기만 하진 맞아요, 않았을 맞아요. 텐데 네.
그런 것도 없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뭔가 이런 정치적인 진짜 문제 무서울 것 때문에 같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저지른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저 사람이 아까 마스크도 안 쓰고 누구 얼굴 다 보여주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또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또 네, 또 올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경찰도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저 집주인분 그 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경찰도 계속 영상이 남았고 그렇죠. 정선을 추적하는 중이라서 뭐 이게 뭐 수사 상황까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지. 없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빨리 진짜 잡아야지. 이 정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천만다행이에요. 이거는 정말 딱 천만다행. 했으면 진짜 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니, 이거. 곡괭이를 왜 갖고 온 거야? 근데 빠루는 알겠는데 곡괭이는 왜 갖고 온 거야? 곡괭이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람을 보물찾기도 할 아니고 좀 목적인 그건 것 아니거든.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 진짜 세상 저희가 무서워 요즘에. 예, 그 무동기 범죄나 이런 거 뭐 그렇지. 많이 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이 범죄 뭐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이 사건 사고를 뉴스로 전해드리지만 여기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나가봤더니 우리 집 현관문이 어,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저도 상당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저 집에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보세요, 저기. 그러니까 빈집털이가 아닌 게 저는 저 곡괭이 때문에라도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곡괭이 뭐에다 써요? 빈집털이 할 때? 예. 빠루야 저거 어떻게 뭐 출입문 뜯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뭔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 남성한테는 저 사람만 갖고 있는 범행 동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빨리 잡아서 찾아봐야지. 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다음 사건은 이 동거하는 남성을 폭행하기 위해서 이제 지인들을 데려가는 사건 관련해서 근데 이게 진짜 피해자가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좀 지저분한 사건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 사실 이 그 가해자 쪽에서 이 동거녀 뭐 사실 아까 뭐 어떤 댓글에 뭐 쿨하게 헤어지면 좋겠다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남성이 주말에 딴 여자를 만나고 있어. 어딘지도 알아요. 어딘지도 알 정도로 지금 당당하게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물론 피해자가 지금 의식도 불명이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막 피해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럴 때 사실 누굴 데려가면 안 돼요. 왜요? 누굴 데려가면 그 사람들끼리 싸움 많이 나더라고. 실제로 이렇게처럼. 좀 유사사를 좀 아시는군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난 것도 화난 건데 이 사람들도 화가 나요, 같이. 근데 이 사건도 사실 이 전개가 뒤바뀐 시점이 네. 여성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보고 피해 남성이 웃고 있는 거 보면서 너는 너 하는 새끼 새끼가 뭐야, 내가 웃음이 뭐. 나오냐 이러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자기 웃겨봐, 지인 이러고. 일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건데 이 댓글도 보니까 샤인님께서 이 너무 처벌이 가벼운 거 아니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만들려고 간 건 아니에요. 시작이 의식불명에 빠뜨려가지고 저렇게 이 남성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걸 화내고 그 여성으로부터 이 남자를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간 거야. 근데 자기는 그래서 화가 나, 근데 웃고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뺨도 좀 때렸어요. 자기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 남자만 안 데려갔어도. 그렇지. 나 근데 이제 아마도 본인이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랬겠죠. 했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그렇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단 범행 동기, 그러니까 이 우발적이잖아요. 이거를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우발적인 거 하고 그리고 이 동거녀는 아까 지금 우리 문자 보내신 분이 방송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일단 본인의 잘못을 위해서 합의를 시도를 계속했고 맞아요. 합의금도 공탁을 했어요.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무언가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때려서 뭐 했지만 이거 맞을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합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 그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우발적이어도 징역 4년 넘게 나올 수 있는. 근데 아까 방송에서 이 오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남자가 자기 이 애인이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네,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더 막 오버하다 보니까 자신의 연인과 그 또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한 그러니까. 걸 보니까 약간 이게 문제였던 그런 거 이게 심리가 트리거였던 있었을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다면 차라리 경찰서에 부탁을 하지. 좋네. 네,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경찰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누구 주변에 자기를 좀 아끼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진짜 이 사람들이 더 화난다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면. 그럼 이게 이렇게 본인 의도랑 상관없이 지금 이 남성 자기랑 동거했던 남성 의식불명이지. 지금 자기랑 같이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다 깜빵 가야 되지. 그러네.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뭐 이거 댓글 좀 소개 좀 해줘요. 이거 관련해서. 예, 그래서 김윤경님께서는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바람을 핀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네. 이 유진님께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폭행도 품앗이한 거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건 하나 또 이제 변호사 공탁금을 꿀꺽한 이 변호사 사건. 창피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정말. 이게 송알님께서 변호사는 징역 갔다 와도 변호사 자격 유지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닌데요. 그리고 징계 100%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징계하고 이런 사람 또 변호사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징역형 살고 오면 제가 알기로 의사하고 다르게 이제 변호사 면허 박탈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맨날 비교하잖아요. 의사는 뭐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냥 버젓이 의사를 한다. 근데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가 재판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뭐 내가 판사 손을 좀 쓰겠다. 내가 저 검사랑 좀 친해. 나랑 연수 동기잖아. 그 CR도 안 맥혀요 요즘에. CR도.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되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는 옛날에 이런 적이 생각을 해요. 있었어요. 제가 저 완전히 그 막 변호사 때 이제 막 연수원 졸업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어리버리할 때 되게 큰 돈으로 뭐 이렇게 수임을 하겠다는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왜 왔을까? 근데 왜 오셨나요? 그랬더니 저희 담당 재판부가 연수원 교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걸 세상에. 찾아왔어, 그거를. 그걸 다 조사를 의뢰인이 찾아서 네, 그래서 저 연수원 교수님이랑 대박이다, 친했거든요. 근데 저희 연수원 교수님이 지금도 판사를 하시는데 저도 그 재판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재판일 많이 안 하지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은 제가 사건을 딱 맡고 자기 그 기록에 이제 제 이름이 딱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카톡이 와요. 앞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나한테 일절 아무 연락하지 마라. 예. 멋있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 오히려. 나 앞으로 돌려보내. 연수원 교수님이 하면 저 돌려보내요. 그때 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 이겼어요. 중간. 중간. 반. 예. 근데 좀 봐주셨네. 아니 안 봐준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요? 얄짤 없어. 얄짤 없어. 아니 진짜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진짜 법원에 함부로 옛날에는 이제 법원 가면은 그냥 교수님 방도 한번 찾아가고 옛날에는 요즘 그것도 안 돼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저 이거 하나 여쭤봐요. 방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광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향판이다, 뭐 향검이다 그런 다 똑같아. 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엔 오케이?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도 마시고 본인이 질 사건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판사한테 돈 준다고 되면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럼 뭐하러 변호사 찾아가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제 다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전문용어 자연빵이라고도 자연빵. 자연빵이 이런 거 상당히 있어요. 어감이 안 좋은데. 그거 내가 저기 판사나 검사 찾아가면은 정리되니까 한 5천만 땡깁시다. 그러면 이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도 알아요. 자연빵이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사건. 일명 자연빵. 근데 그걸 자연빵이라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우리가 할 게 없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제 뭔가 저쪽에서 뭐 날라고 그러면 무섭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변호사들도 금고형 정도면은 뭐 5년 정도 자격 박탈이었다가 그거 뭐 대부분 뭐 금고. 근데 제가 알기로 거의 안 돼요. 그래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변호사 단체가 그러니까 서울변협이나 뭐 대한변협이나 그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면 되겠어요? 그럼요. 근데 자연빵으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는 보니까 아예 돈 챙기려고 그런 거고. 자연빵이라는 단어 그게 오늘 쏙 하나 들어오네요.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자연빵도 잘못하다가 요즘 변호사 워낙 많아져서 딴 데 가서 상담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지금 안 해도 김윤경님이 그 자연빵 그거 안전빵이랑 같은 건가요? 같은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빵. 무조건 이길 건데 마치 자기가 엄청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이길 것처럼 돈을 많이 근데 받는 진짜 거예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네. 뭐 그냥 마냥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런 유혹을 진짜 받아요, 실제로. 사건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소를 제기했는데 시효가 지났어. 이건 그게 전형적인 자연빵이에요. 시효가 지났어. 10억 달러 가는데 시효가 지났어. 야, 그러면 제가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어차피 줄 돈이니까 왠지 해본 거 같은데. 안 해봤어. 다
자연빵 아니, 진짜 너무 네, 잘하는데, 네, 네. 이거. 아니, 저는 그냥 알려드려요. 정직하게. 진짜로 알려드려요. 정직하게. 이거 자꾸 냄새가 나는데. 그랬으면 내가 여기 못 앉아 있지 벌써 칸막이를 지금. 넘어서 막 냄새가 풍겨 오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자, 뭐 다 자연빵 됐죠? 괜히 얘기했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연빵 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예. 이건 아니구나. 아, 예. 네. 첫 번째 뉴스 앞서 현장 사건 상황실에서 잠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불법 주차 차량에 본드로 주차 금지 붙인 70대 여성 이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자가 네,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과 영상까지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해 4월에 한 이 강남 지역에 있는 한 건물 앞에 인근에 이제 다른 곳에 볼일을 왔던 사람이 길거리에 차례되기 어리고 주차 장소가 없어서 이 비어 있는 영업이 끝난 이 미용실 앞에 빈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대요. 이 차량이 두 대 많이 있는데 하죠 그렇게. 네, 거기는 뭐 주차 금지가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있었기 때문에 됐다가 저런 식으로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건 로드뷰라서 이제 저런 모양이 있는 거긴 한데 저기 뭐 어떤 주차 금지라 표시도 없었고 이런 펜스나 이런 것도 없는 문도 상태여서 닫았다며, 문도. 네, 그 1층이 그러면 미용실인데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차. 아니, 저도 사실 원래 저런 저런 데다 해야 경우에 돼요, 저런 데다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화 오면 또 바로 빼드리고 하는데 그렇죠. 이 바로 한 30m 정도 옆 건물에 있었대요. 그래 뭐 전화하시겠지 하고서 됐다가 한 40분 정도에 와 보니까 저런 식으로 본드 칠해져 있고 저거- 그게 신문으로 저 50 본드. 그거 완전 공업용 딱 어. 어릴 때 저희 뭐 저거는 공부할 말 때 그대로 쓰는 맛이 가요. 저거 나오면 아, 저는. 그러니까요. 야,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 불법 자스티가 8개 붙어가지고 아, 진짜요? 한번 그 왕고생한 적 있어요. 아, 제가 교수 주차장에서 잘못됐더라고. 실수. 잘못- 아이고 네. 이런. 네, 근데 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 전 본드는 아니다 그냥 풀 문구용 풀이라고 주장은 저희 하긴 딱 했는데 본드네 이게 벌써 짜는 게. 생긴 건 그런데 일단 그런 술을 주장을 짜서 하진 했습니다. 않잖아요, 그죠? 저거 딱 그냥 그래서 내밀어요. 이제 결국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와 이제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금액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식 명령이 나왔다가 검찰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달라고 100만 원으로 이제 네. 정식 재판 청구한 다음에 재판에 가서 이제 50만 원이 나온 아니 근데 상황이었어요. 정말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신문지가 본드와 딱 만난다? 그거 끝나요. 아유, 끝나. 어떻게 떼요 그거? 그거 못 떼요. 어. 못 떼니까 지금 이거 일단 저 본드로 붙이고 떼다가 유리창에 기스나고. 그쵸? 아유, 정말 저런 저게 식으로. 뭐예요, 저게. 저게 이제 또 상당히 소리 나는 외제차인데 그러니까 저거를 또 저렇게 여기선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얘기하죠. 포르쉐하고 포르쉐랑 벤츠 AMG죠? 그 AMG 네. GTS라고 상당히 뭐 2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 GT 근데 저는 48 궁금한 면 게 되겠구나. 예. 만약에 제가 저런 상황이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일단 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사시는 이 건물주이신가 봐요. 70대 여성이신데 그런 거를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게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피고인은 나 못 봤다. 그럼 못 봐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아무리 하는데. 못 봤어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이제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벌금 5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네. 벌금 5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얼추 저 차들 아까 억소리 난 차면 저 유리 저거 가는 데만 해도 300만 원 정도 그렇잖아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벌금 50만 원하고 땡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 아 맞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물어줘야 지금 돼요. 아마 이 70대 여성도 그냥 합의 봤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알았을 텐데 어. 50만 원도 내고 수리비 다 물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벌금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고요. 아. 그 벌금 받으면은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벌금 받았다고 피해자한테 이제 우리가 돈 받았으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민사로 또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0대 여성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차라리 쟤한테 물어줘. 내가 이제 벌금 내고 난 그만둘 거예요. 근데 벌금 내고 또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아 이건 정말 공분하셔야 됩니다. 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 고교생 감형 호소. 야, 이거는 차마 방송에서 할 수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차마 본방에서 하질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뺐는데 자 시신 모욕이라는 게 예,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점잖게 말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 시간을 한 겁니다.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게 몸이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10대 그 당시 이제 17살 있던 이 남성이 같은 10대 한 2살 정도 어린 이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이제 지적장애 3급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인 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상 계정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남성이 이제 가상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나는 연예인이 꿈이다라고 했더니 아 그럼 내 친구가 걸그룹 소속사 매니저하고 있는데 만나나 봐라 하고선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남을 해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 여성이 그걸 거절을 하니까 일단 앙심을 품었고 그 가상인물,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남성이었거든요. 1인 2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 결국 목 졸라서 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시신에다가 몹쓸 짓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1심에서는 장기 12년, 단기 5년 이게 소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됐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결심까지 이뤄졌고 이제 다음 달에 23일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야? 예. 징역 몇 년 몇 년제 할 텐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 소년법에서 일단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사건들은 무조건 15년 이하로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뭐 아무래도 어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이 미성년자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처벌도 처벌이지만 얘가 앞으로 언젠가 사회로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교화 나가면 교화를 해야 되니까 끔찍해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는 살고 이때 교화가 되면 내보내고 그러니까 단기 5년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교화가 안 되면 12년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런 정도의 범행에서 이게 과연 합당할까? 이래서 맨날 이제 소년법 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자, 지금 이 가해한 녀석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해야 할 지적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감형을 호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심신미약으로 한다는 감형 거예요. 호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범행 전과정을 보면 심신미약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 모릅니까, 이거? 이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뭐 저는 이런 사건 수임도 하지 않겠지만 수임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변호사께서 뭘 하겠어요? 이거 그러지 않았으면 뭐 증거 다 있는데 이걸 그렇죠. 부인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양형 다투는 건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다툴 양이 뭐가 있을까요? 세일즈 할 게 그거밖에 없다. 미성년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하고 여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뭐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으면 다 심신미약인가? 지적장애가 있으면 다 심신상실인가? 이게 아니고 예. 이 범행 당시에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범행 과정 아까 이 기자가 쭉 설명해 줬잖아요. 뭐 저기 1인 2역까지 해가면서 이러는 건데 이게 무슨 심신미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받지 않을 거죠. 항소심에서도 아마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과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재벌 반개 사칭 성관계 협박남 징역형. 이거 뭡니까?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셜 미디어에서 내가 한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다 이런 행세를 해갖고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이 여성들에게 보낸 다음에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가 있었어요. 드라마 캐스팅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드라마 캐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대신 내가 스폰서가 되겠다. 이제 나에게 뭐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 달라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너 그러면 내가 내 지인이랑 소속사 다 알려가지고 너 못하게 한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진짜 찌질하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뭐 그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저런 거에 넘어가실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재벌가 반개, 네. 혼외 출산 이런 혼외자들 얘기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챙겨줘. 안 챙겨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없어. 그래도 이제 그 그룹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딱 이게 그거죠. 뭐 피해 성들을 제가 뭐 막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예. 그걸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만약에 뭐 성관계를 갖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 성관계 갖고 나면 나중에 걸릴 거 알거든. 반개고 나발이고 아닌 거 아니까. 뭐 좀만 하면 돈 없고 금방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어. 이제 본인이 안 당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촬영이나 이런 걸 하죠. 고소 못하게. 다른 범죄까지 그럼요. 이어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꼬드기는 것까지 이런 걸로 속여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했어. 이제 아니거든. 이제 금방 걸려. 그럼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신고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고 못하게 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못하면 촬영을 강력할 통해서. 무기,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고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두 번째 방법을 쓴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재벌 반경 돈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성관계 이것 쪽으로는 그냥 그 익십 읽고 씹어버려야 돼요. 아니, 실제로 이제 저희 주변에서 방송을 하는 지인들도 많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외적으로 이런 유명한 친구들도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게 메일이 많이 그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본인 계정도 이제 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그런 피해를 연락 왔나? 제 주변에서는 지금 연락 온 거 아닌데 몇 번 이런 게 왔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인스타 거기에 올리고 이런 사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사실 같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도 뭐 딱히 죄가 되질 않으니까.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뭐 이런 거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네. 경찰에 신고해도 해줄 수 있는 거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익십. 그거 보면 익십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해야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여성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갖는다. 거기까지는 또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 위계양 그러면 가림죄 정도가 될 사기가 텐데 되지 않나요? 뭔가 돈을 받아야 사기죠. 그러니까 처벌받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사기는 무조건 금전하고 배부가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처벌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인인 경우에는 이게 속임수를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거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좀 그렇군요.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반 미리 보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오늘의 안건. 바람난 아내 상간남 애 낳고 와서 이혼 요구를 점점. 야, 이거 셉니다 이거. 야, 이거 셉니다 이거. 저도 이 사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거를 저도 사실 기사 보도가 되기 전에 봤는데 이게 만나던 사람과 실제로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하지 않고 이제 따로 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이제 재회를 하겠다는 이유로 동창회에서 만났대요. 동창회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아이 러브 스쿨 진짜. 아이러브 아직 있나요? 옛날에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아이러브 스쿨이 옛날에 거의 진짜 거의 한때 뭐 그런 거에 사랑과 온상이었다고 막. 전쟁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드라마가 아이 러브 스쿨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동창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는데 아시는구나. 알지. 사건 설명부터 아니 난 관심 없어서 지금. 나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그냥 동창들 만나고. 형수님 보시는데 말씀해도 돼요?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다시 보기 안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진짜? 그냥 만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럿이서. 아니 그냥 어렸을 때.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오늘 때. 처음 울렸어.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실제로 친구가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한번 만났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안 보겠지. 2000년. 2000년 그 원절이. 상당히 옛날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추억으로. 어렸을 때 그때 사실 초등학교 합격한 3학년. 이후였잖아요. 그때면 이제 공부하고 뭐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예. 만약에 잠깐 넘어가. 네. 만약에 공식 계속 공부하고 있었으면 뭘 만나 어딜 만나 죽겠네. 빨리 넘어가. 빨리. 다음 갑시다. 붙었으니까 나간 거야. 그렇죠. 당당하게. 그렇지.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렇지. 봤는데 네. 저는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뭔가 실망스럽더라고요. 좋은 기억 그대로 나는 남는. 붙었는데 얘는 뭐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몰고 가 자꾸. 그럼 왜 실망해 왜? 그냥 좋았는데. 어렸을 때 나는 그냥 그 친구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 예전에 영화 그 건축학 개론처럼 첫사랑 만나도 이제 그렇죠. 약간 실망하고. 어찌 됐건 딴 거로 갑시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혼을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어요. 어.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상간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네. 남성과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모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호적에 올릴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법적인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애를 신고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거나 우리 어떤 복지 관련해서 이 아이가 없는 아이가 있어서 이런 일 많아요. 좀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죄송한데 이재희님이 안 예뻤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또 이게 정답이네. 야 사람 들었어. 제가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었는데. 하지 그랬어. 빨리 넘어가. 실제 계신 넘어가. 분이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이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줘야 근데 이 된다. 부부가 자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혼으로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애들을 이혼이라는 걸로 두 번 상처 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혼을 그럼 그렇게 못하겠다. 살아요? 그렇게 살아? 저는 당연히 헤어져야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운 거 거기에서 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죠. 이 둘이 그럼요. 잘못한 거지. 그럼요. 근데 이 아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에 딴 데 가서 아이를 낳아도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그 남편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그 아이 출생신고를 일으켜야 돼요. 안 그러면 출생신고를 못 하고 애는 완전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그러네요, 사람. 진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뭐 저 X 같은 저 나를 버리고 저희 가서 뭐 딴 남자 애를 낳아? 그 분노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애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는 그 아이를 진짜 거의 그 세상에 없는 아이로 계속 이렇게 두는 걸로 자기 와이프가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걸 그게 행복할까요? 본인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 절대 잘한 거 아니고. 아니, 물론이죠. 당연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긴 하지만 이거를 이혼을 안 해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상간남한테 저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혼하면 또 위자료 청구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살잖아요. 그렇죠, 못 살죠. 저는 원래 약간 파탄주의 쪽이라 유책주의보다는. 지금까지 몇 쌍 이혼 시켰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더듬어. 아니 박지원 변호사는 100쌍. 100상 넘게 하셨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이혼 사건은 많이 안 해요. 이혼 사건이 좀 우겨야 되는 게 많거든. 솔직히 저도 진실을 몰라요. 그렇죠. 지훈이가 원래 그런 거 잘해. 우기는 거. 진짜. 자, 뭐 네, 댓글. 제가 댓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 진짜? 양행님께서 빡세네. 댓글 몇 개 읽어주시죠. 댓글? 박보혜님도 이혼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고 그래요. 아무튼 다 이혼해 줘야 된다 그러죠? 네, 채식 북구꼼님께서 네. 해주면은 남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게 그 남 좋은 일을 왜 하냐. 근데 본인은 좋나요? 그럼 끝까지 버티면? 예. 저는 둘 다 자기 갈 길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오늘 14번째 사반 가족 회의는 정리를 하기로 하죠. 시간 잘 가네. 예, 조금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넘었어요. 시간이 넘었네요. 아이러브 스쿨 얘기하다가 약간 삼천포로. 나 거기 완전 말릴 뻔했어. 아이러브 아이, 스쿨에서.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네, 아이러브 스쿨. 아이러브 스쿨 백성문 충격 고백. 네. 죽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반 가족 회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